네, 오늘은 10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시네탑의 3부 33화가 떴거든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자, 그러면 뭐 긴 말 않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탑 3부 33화는 52층, 소주제는 평화와 공존의 성벽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이 되네요. 직전에 가도의 다리를 잘라버리죠, 밤이. 그리고 나서 밤은 가도의 다리를 자른 틈을 타서 가도에게 벗어나요. 그리고 둠에게 찾아갑니다. 둠은 현재 지금 주술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밤이 풀어주겠다고. 근데 좀 궁금한 게 밤이 주술을 푸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언제부터 주술을 푸는 능력이 있었는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다음에 그 주술을 푸는 능력이 언제 생긴 건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겠다는 밤의 얘기에도 뽀시래기라고 하면서 무시하죠. 너 같은 뽀시래기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갑자기 밤이 외칩니다. 로포비아 야스라차라고. 여기서 아마 밤이 로포비아 야스라차라고 외친 다음에 십가주에게 원한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포비아 야스라차가 가주구나, 십가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구나. 근데 작가님께서 아니라고 오피셜을 내렸습니다. 트위터에다가 써주셨어요. 근데 왜 로포비아 야스라차라고 외친 다음에 바로 당신의 과거를 잠깐 봤다면서 십가주에게 원한이 있다는 대사를 넣은지는 모르겠어요. 왜 로포비아 야스라차라고 한 다음에 바로 십가주가 나왔지?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이러잖아.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 편이다. 너랑 같은 자아드와 적대 관계를 이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손을 잡자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밤이. 그러고 나서 주술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몸에 딱 갖다 대거든요. 근데 약간 애매한 위치에 손을 대네. 어쨌든 왜 이렇게 야한 장면 같지? 밤도 약간 아리까리하는 것 같네요. 자기에게 주술을 푸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주술을 풀어내는 뭔가가 있다면 분명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주술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손을 대자마자 갑자기 아팠던 게 사라졌나봐요. 막 답답했던 게 사라졌나봐. 아픔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 둘 앞에 누군가가 등장하죠. 바로 가도입니다. 가도가 이제 둠에게 확실하게 자기의 의도를 전달해. 당신 같은 왕은 필요 없다. 지가 전적들이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이 하이랭커가 한 방에 당할 정도면 둠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컷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도는 몸통이 뚫린 채 이런 식으로 쓰러지게 되고요. 이제 쓰러진 가도가 갑자기 밤한테 뭔가를 말하겠대요. 댕댕이의 심장은 바로 루이에게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첫 공개가 된 게 아니고 이전에 한 번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려다가 공개가 됐었네 하고 그냥 안 만들었었어요. 댕댕이의 심장은 루이에게 있다는 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네요. 그리고 자기 진짜 자식은 루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밤에게 전달해 주는데 밤은 깜짝 놀래요. 저는 별로 깜짝 안 놀랐는데 그랬잖아, 원래 얘기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 이제 평화 공존의 성벽의 컷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야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여기서 놀라고 있습니다. 야마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다가 딱 이 성벽을 보고 안 것 같아. 이 야마에게 누군가가 접촉을 시도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케릴람의 계획은 본래 그거였어. 야마를 생포해서 무력으로 제압해서 이쪽으로 데려와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이용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자는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케릴람님은 대체 무슨 운명을 보고 야마를 이쪽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운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에 굉장한 떡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무슨 운명을 받길래 갑자기 계획을 바꾼 걸까? 근데 갑자기 야마한테 말을 거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바로 자아두 군에 있는 어떤 중대장입니다. 그 자아두 군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마가 갑자기 이 자아두 군의 함선에 접근을 해요. 이 중대장은 거의 큰일 났죠. 한편 모아마킬라라는 곳에 로포비아 야스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스라차한테 끌려온 사냥족이라는 랭코 투라라는 애가 로포비아 야스라차를 이제 찬양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야스라차 우리의 종족의 원수 반드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어떤 또 다른 뭔가 이야기의 흐름을 하나를 심어두죠. 뭔가가 있나봐요. 사냥족에게 야스라차가 뭔가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와중에 야스라차는 개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이 개냄새는 아마 야마를 뜻하는 거겠죠. 한편 평화 공존의 성벽의 또 다른 어딘가 이 뒤태를 보여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하이랭커 칼라반인데 왜 하이랭커라고 표현했을까요? 군단장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렸나요? 감을 못 잡아서? 이게 있었나? 전 컷에?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서 공조는 혼돈의 씨앗일 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우순 장벽을 세워놨다고 하면서 이 성벽을 깨트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하드는 이 성벽을 깨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마스티니 자하드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2부에서 한번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하드는 이 성벽을 깨서 이 성벽 안에 있는 슬레이어들을 깨워서 또 다른 혼돈을 불러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원피스로 치면 그 신수염이 해군한테 쳐들어가가지고 한번 완전 혼란스러운 그 장면을 만들었잖아. 그런 컷을 시네탑에서도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큰 계획을 지금 세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컷으로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컷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첫째로 과연 케렐람이 보고 있는 운명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둘째, 이 야스라차한테 끌려온 사냥조, 과연 야스라차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것일까? 그리고 셋째로, 왜 자하드는 이 평화 공존의 성벽을 깨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 세 장면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는 밤에게 있는 그 주술을 푸는 능력 대체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3부 33화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부 33화를 보고 나서 과연 한국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베스트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70분이 댓글을 써주셨네요. 응? 군단장 칼라반이 아니라 하이랭커라고 나오네. 잘렸나라고. 이거 저도 아까 한번 언급을 했던 건데 아마 잘린 것 같아요. 언제 잘린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다시 찾아볼 생각이 있네요. 주술 어떻게 풀지 기대했는데 레알 손만 댔네라고. 로포비아 가문에 20개의 동물파가 있댔으니까 그 동물들 중 고양이를 대표하는 게 야스라차가 아닐까요? 가주가 군단장이나 하는 건 말이 안 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작가님께서 오피셜로 트위터에 남기셨어요. 로포비아 야스라차는 집가주가 아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의문점인 거는 밤이 왜 둠에게 로포비아 야스라차라고 외친 다음에 십가주의 얘기를 꺼냈을까 라는 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왜 그랬을까? 십가주랑 로포비아 야스라차가 누가 봐도 연관이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넣으셨는데 이상하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칼라반은 군단장에서 좌천됐다고 했다. 이미 언급이 됐었나봐요. 칼라반 왼손은 왜 묶고 다니는 거지? 군단장 잘리고 수련주? 그러네. 왼팔을 묶고 있네요 지금. 왜 왼팔을 묶고 있는 거지? 이것도 뭔가의 떡밥이 되려나? 수련하고 있는 건가? 야스라차는 정치적 인물이다. 3부 32화를 보면 짧은 찰나에도 전쟁의 책임을 모두 퍼그에게 돌리고 명분을 만들었다. 언제 그랬죠?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 내부 심리를 이용해 정 내부의 혼란까지. 무력으로 말하는 칼라반과 전혀 다른 색깔의 군단장이다. 아마 둠도 야스라차의 정치에 놀이나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슬레이어 자리에 집착하고 형제 셋 외에는 정이 없는 둠의 성격으로 봐선 가주와 야스라차가 자리 제한을 해놓고 씹던껌처럼 단물만 빼먹고 버려진 것일 확률이 높다. 야스라차의 등장으로 인해 야마와 둠이 화해하고 견족은 밤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네요. 근데 약간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보면 원래 이 3부가 시작될 때는 야마가 큰 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야마도 약간 밤의 팀 쪽으로 이제 슬슬 넘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둠도 지금 밤이 주술을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아마 견족이 이제 밤과 같은 편에 서서 자하드와 맞서 싸우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추가로 로포비아 가문은 자하드와 우호적인 가문일 확률이 높다. 2부 212화를 보면 카이저가 자하드 공주에서 탈락하니 가주가 크게 노했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2부 332화에서 어린 하유리 자하드가 할마마마에게 말할 때와 다른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한번 봐봐야겠는데요. 자, 2부 212화 내용은 그거 카이저 얘기였거든요. 네이먼트 정거장 얘기였는데 여기서 카이저가 자하드의 공주로 선택이 됐는데, 그런데 이때 자하드 궁으로 가기 일주일 전에 어떤 사건이 터져버렸대요. 그 사건이 어떠한 소년을 카이저가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년에게 반해버렸어요. 자하드의 공주는 원래 사랑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애와의 사랑을 택하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함정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카이저가 자하드의 공주로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서 3부 이 핵심 가문이 지금 로포비아잖아. 그래서 3부 시작할 때 카이저가 여기 함선에 타고 있던 거구나. 카이저에게 뭔가 한 역할을 맡길 것 같네요, 작가님이. 이건 또 설계가 다 돼 있으신가 봐. 그러네.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하드의 공주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자와 혼인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유리 자하드가 잘하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부숴버린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좀 우호적으로 대답을 하네요. 확실히 다른 대처를 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가무는 자하드와 약간 적대관계라고 봐도 되나? 근데 로포비아는 자하드와 우호적인 가문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 추측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네요. 다음 댓글. 점점 마스테니
자하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2부 336화를 보면 마스테니가 하진성 부유함에 잡아두고 시가조와 그들의 직계 자손들, 슬레이어와 퍼그의 원로들, 비밀에 쌓여있는 공방의 대제자들, 월악성을 필두로 한 새로운 탑의 세력들, 그리고 어느샌가 랭킹에서 사라진 수많은 고대의 강자, 자하드와 공주들까지 전투로 혼란스러운 탑을 보고 싶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자하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저 평화와 공존의 성벽을 깨트리고 싶어 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로포비아 가문에는 그 안에서 여러 종족으로 나뉘는데 야스라차는 고양이와 관련된 종족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쵸? 또한 고양이와 강아지는 항상 비교되는 동물로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견족과 대립관계를 만드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이게 확실하죠. 칼라바는 밤을 놓친 직후 군단장에서 자천되어 어느 외곽지역 경비를 맡았다고 3부에 나온다고 하네요. 경비하는 지역이 하진성이 잡아둔 곳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이번 전투로 인해 퍼그의 고대 괴물과 하진성까지 다시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진성이 다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예전 1부에서 불임의 능력으로 사람까지 부릴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냥족이 울면서 로포비아 가문 찬양하는 거 보면 인간도 부릴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겠네. 와, 그러면 이걸 다 구상해 놓으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푸시는 건가? 아니면 흐름 흘러가는 대로 맞춰가시는 건지 좀 대단하다는 말밖에. 어쨌든 국내 댓글은 이랬어요. 국내 댓글이 좀 좋은 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잡아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중국 댓글을 한번 봐보고 싶어. 과연 중국은 이 장면을 보고 과연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34개밖에 안 달렸어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달렸는데 한번 봐보도록 하죠. 베스트 댓글 딱 하나였거든요. 개와 고양이가 싸우면 나는 개가 이긴다고 내기를 걸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 그랬더니 여기 댓글에다가 개. 작가가 말하기를 개가 이긴다고 고양인가요? 이게 개인가요? 고양이 이긴다고 이게 고양이야? 고양이 이긴다고 했다고? 그런 말 본 적이 없는데. 이제까지는 고양인데 돌아가서 자라. 개소리지 이게. 개와 고양이의 대전. 이런 댓글을 내가 왜 읽고 있는지 모르겠네. 업데이트가 빠르다. 야마가 이제 막 일을 내겠구나. 시네탑은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거야. 2개월 전에 이게 공지가 됐었는데 난 이제서야 봤다. 시네탑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나요? 그럼 나야 좋지. 조회수 떡상. 오, 야마가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댓글. 그리고 칼라반이 불교계가 아닌 게 확실해? 뭔 소리야? 칼라반이 불교계인가요? 칼라반 네가 또 일을 내려고 하는구나. 야스라차는 특수하기 때문에 걔는 못 때린다 라고. 보라색 25. 이분은 그냥 광팬인가 보네. 이게 보라색이고 펄스 우에가 25째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올레 25째 밤. 약간 팬인 것 같아요. 반대 세력 잘생겼다. 개소리죠. 이야기가 가면 갈수록 대단한 것 같다 라고. 중국 댓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중국 댓글을 제가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과 중국의 이 댓글 남기는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한국은 뭔가 그 이야기를 예측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댓글이 많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그냥 그 화마다 개와 고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난 개가 이길 것 같아. 너네는? 약간 이런 댓글이 배댓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개인적으로 라인 웹툰에 나온 댓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34화가 일요일날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32화가 지금 21일 어제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다음에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좀 보고 싶어요. 여기는 댓글이 많거든. 여기 댓글은 좀 수준이 좀 있어요. 여기는 코멘트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상들을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봐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3부 33화 한번 봐봤고요. 어쨌든 저는 시네타 리뷰하는 채널 레드진생이었고요. 시네타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웹툰들도 한 번씩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전 레드진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렵네.